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조선일보 아우어 아시아 취재팀이 만난 지구촌 아이들의 슬픔과 희망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참담한 현실, 가난하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희망과 슬픔은 신문기사와 방송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해 엮은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깨뜨리는 아이, 루빠. 시계는 오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는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 늘 그렇듯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로 배를 채우고 지금까지 돌을 깨는 중이다. 아이의 오른손엔 망치가, 왼손엔 고리가 들려있다.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붙여 만든 고리는 돌 파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온통 돌에 닫힌 자국들이 선명하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은 아예 한쪽이 움푹 패여 깊숙한 흉터가 나 있다. 나는 돌 깨는 것밖에 몰라요. 글씨도 읽을 줄 몰라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운명을 말하는 이 아이는 8살이다. 이름은 루빠 미자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50km 떨어진 강변 럽세 바거드 마을에 산다. 물안개가 걷히는 아침이면 루빠는 강으로 나가 돌을 깬다. 연필을 쥐어야 할 손에는 쇠망치가 들려있다. 타이어를 잘라붙인 고리 속에 돌멩이들을 넣고 하루 종일 돌밭에 앉아 돌을 깬다. 4살 때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4년째다. 온 가족 4명이 깬 돌을 건축 자재상에게 팔면 100루피가 나온다. 우리 돈으로 1,5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2달 전에 입학했던 학교는 못 간 지 한참 됐다. 신들의 나라, 네팔에서 만난 작은 새처럼 가냘픈 소녀 루빠의 이야기다.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사들의 으름장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루빠를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돌처럼 무겁다. 루빠가 학교에 다니는데 드는 돈은 한 달에 100루피 정도. 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아빠는 딸이 너무 열심히 학교에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루빠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 나간 적은 없었어요. 일 안 하고 학교에만 가려 한다고 아빠한테 맞기도 했어요. 소녀의 얼굴에 힘줄이 돋았다. 줄곧 힘차게 내려치던 망치질도 잠시 멈췄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에 분노가 서려 있다. 망치를 꽉 쥘 아이 손을 보듬어 주었다. 거친 손등, 아이 눈에 조금씩 물기가 맺혔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익숙했던 그 무채색의 현실 속에서 아이가 망치로 꿈을 깨뜨리고 있다. 아이야, 깨어나거라.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달래며 온 길을 뒤집어 가는 동안 계곡에서 피어난 물안개 사이로 다시 돌을 깨는 파열음이 들려왔다. 소년 차장, 순버하들의 귀향.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비가 내렸다. 카트만두 중심가의 러트너 파크 마이크로버스 정류장은 사람들과 차로 붐비고 있었다. 차도에는 좌판을 피해 차도로 내려온 사람들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타라고안, 나라얀탄, 순다라, 러건켈. 여기저기에서 행선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애띤 목소리였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압도할 만큼 우렁찼다. 버스 차장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다. 거기에서 어린 차장 순버하들 따망을 만났다. 순버하들은 목청껏 행선지를 외치며 손님을 모으고 있었다. 네팔의 시내버스인 마이크로버스에는 노선 번호가 따로 없다. 러트너 파크와 같은 중심가 몇 곳을 제외하면 정해진 정류장도 없다. 그래서 12에서 14세 정도 된 나이 어린 차장들의 주요 임무는 승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행선지를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일이다. 우리가 다가가자 순버하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며 손을 잡아 끌고 버스로 인도했다. 나마스테는 우리말로 치면
안녕하세요 정도 되는 인사말인데 속뜻은 조금 심오하다. 힌두어로 그대 안의 신에게 경배라는 뜻이다. 당신이든 나든 모두가 신의 거처요. 신이 주재하는 존재들이니 서로의 안에 있는 신을 향해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신에게 인사하는 나라.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차에는 이미 한참 동안 출발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10여 명이나 앉아 있었다. 순보 아들이 얼굴을 보자 왜 빨리 출발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터져나왔다. 들은 척도 안 하는 버스 기사를 대신해 손님들을 달래는 일도 순보 아들의 몫이다. 토요타 15인승 승합차에 좋게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우고서야 버스가 출발을 준비했다. 활짝 열린 뒷좌석 문에 매달린 순보 아들이 마지막으로 행선지를 힘차게 외친 뒤 차 지붕을 힘차게 2번 내리쳤다. 그제서야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순보 아들은 쉴 틈이 없었다. 20분 정도 거리인 러건길까지 가는 도중 손님들이 내려달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나 버스가 섰다. 그때마다 순보 아들은 요금을 받아야 했다. 아이 화난 웃음 때문에 순보 아들이 탄 차만 골라 탄다는 단골도 생겼다. 교통정체로 차가 멈춰서자 순보 아들이 갑자기 차 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었다. 도로 상황을 체크해 운전사에게 알리고 혹 버스를 타려고 달려오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질식할 정도로 매운 매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순보 아들이 차장 일을 맡은 것은 석 달 전이었다. 집에서 가출해 무작정 카트만두로 올라온 소녀는 9개월 동안 불황한 생활을 했다. 공부는 하기 싫었다. 그리고 집은 가난했다. 있지 않는가? 개발도상국에서 늘상 벌어지는 도시에서 성공하리라 류의 이야기.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구해 먹다가 같은 불황한 친구들과 함께 버스 차장이 되려고 정류장 주변을 기웃거렸다. 더러운 버스만 보면 불이 나게 달려가 차를 닦았다. 기사에게 잘 보여 차장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차장이 되었다. 순보 아들은 거리 아이들이 부러움 속에 그날로 차장 일을 시작했다. 순보 아들이 말했다.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 차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루지가 되면 엄마를 모시고 살 거예요. 그루지는 네팔 말로 버스 기사를 뜻한다. 네팔에선 비교적 벌이가 괜찮다. 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고 공립학교 교사들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따로 운전학원이 없는 네팔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차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니 순보 아들에겐 일생 최대의 행운을 잡은 셈이었다. 지금 순보 아들처럼 매연으로 자국한 카트만두 거리에서 꿈을 쫓는 아이는 700명이 넘는다. 차장은 버스회사 정식 직원은 아니다. 카트만두의 소년 차장들은 순보 아들처럼 그루지들이 개인적으로 쓴다. 물론 월급은 없다. 대신 기사들이 재워주고 하루 2끼를 먹여준다. 순보 아들도 그루지 아저씨 집에서 생활하면서 월급 없이 일한다. 그래도 미래를 꿈꾸기에 순보 아들은 항상 웃는다. 에이즈보다 가난이 무서운 거리의 소녀.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이 한번 지나간 여름날 아침이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룬 모순의 땅이었다. 고급 호텔이 들어서고 길 건너편으로 새로운 국회 건물이 세워져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신축 호텔들과 국회 건물 사이 대로변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몽이라고 했다. 소녀가 옆에 길이가 100m쯤 되는 커다란 4층 건물 이름은 볼링. 포놈펜에서 가장 큰 집장촌이다. 가냘픈 체구에 청바지와 몸에 꽉 끼는 티셔츠를 입고 소녀는 매일 아침 거리로 나와 남자들을 부른다. 몽은 소위 창녀다. 14살짜리 매춘 여성이다. 우리는 그날 정말 어린 창녀를 만났다. 캄보디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 도착자들의 천국이었다. 스레이몽은 일주일에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곳에서 손님을 만난다. 몽이 하루에 받는 손님은 3명에서 5명. 한 번에 화대로 $20씩 받지만 식비와 방값 등을 빼면 몽이 만지는 돈은 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원 정도다. 나머지는 포주가 챙겨간다. 볼링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몽에게 꿈이 뭔지 물었다. 웨이트리스가 되는 게 꿈이에요. 볼링에 오기 전에 커피숍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취직을 못했거든요. 꿈을 말하는 아이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소녀는 볼링에서 내렸다. 한참 후 뒤돌아보니 늘 그러하듯 소녀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볼링 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매춘 여성 스레이카의 경험은 실로 끔찍했다. 손님이 한 명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9명이 더 있었어요. 남자들이 무작정 나한테 덤벼들었어요.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보균자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절반은 비닐봉지를 콘돔 대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볼링 지역 NGO 아페십 사무소에서 만난 21살의 칸은 작년에 그 일을 겪은 뒤 출혈로 석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거밖에는. 그녀는 16살부터 볼링에서 몸을 팔아왔다. 에이즈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볼링에서 만난 20명의 성매매 여성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즈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가난으로 밥을 굶어야 하는 현실이 더 무섭다고 했다. 볼링 지역에서 매춘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NGO 아페십의 후잇 완나 여성국장은 돈을 벌어서 펑펑 쓰겠다는 생각으로 사창가에 들어가는 여성은 거의 없다며 캄보디아의 가난이 문제라고 말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지구촌의 가난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 경제적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지구촌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